안녕하십니까, 오라입니다. 전편을 찍다가 아시는 분은 대충 눈치 깠겠지만은 저는 무대범 무편집입니다. 그냥 주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선 영상은 휴대폰에서 갑자기 뭐 저장 공간이 다 찼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멈춰진 겁니다. 제가 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게 됐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변론을 갔을 때 판사가 여러분이 구술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전에 변론길 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은 재판은 서면으로 재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실제 법정에서는 구술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민사재판이고요. 형사재판은 또 다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민사재판에서는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옹고다 하고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요, 그 범죄자라고, 예비 범죄자죠.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요, 검사가 기소를 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 자, 검사가요, 공소장을 제기하면요, 관할 재판부에서는요, 공소장 부분을요,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줍니다.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주면서 의견서 제출하라고 같이 보내줍니다. 의견서 제출을 합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 의견서 제출하고요. 자, 이후에는 그 공판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서 피고인한테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요, 공판기일이 언제니까 언제 출석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가면요, 자,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법정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한쪽은 민사재판이 열리는 재판장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형사재판이 열리는 재판장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형사재판을 가면요, 민사재판하고는 구조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에 가면 판사가 있고, 여기 법원 행정직 직원들이 한 명씩 앉아있고, 여기 온고석, 피고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형사재판을 가면은 법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방청석은 뒤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데요, 그 칸막이 안으로는 그 해당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있고요, 법원 직원들이 있으면요, 자, 왼쪽에는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사 측 자리입니다. 검사 측 자리고요, 오른쪽에는요, 피고인하고, 피고인이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은 소송 대리인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재판에는 판사가 사건 번호 불러주면서 피고인 누구 나왔냐고 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아주 쬐깐한 칸막이가 있거든요. 거기 문 열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때는 신문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말하라고 합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 하면은 판사가 고지할 사항들 몇 가지 알려주면서 착삭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판사가 그랬습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피고인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매수로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어쩌고저쩌고 됐다. 그래서 뭐 징역 몇 년에 처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형까지 딱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저기 판사가 이제 피고인한테 뭐 공소사실 인정하냐 그런 취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변호인이 같이 왔으면 변호인이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 참작의 이유를 말합니다. 뭐 피고인이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딱 지정이 되면 그때도 민사재판에서는 선고기일 때는 당사자가 안 가도 된다 그랬죠. 근데는 형사재판일 때는 선고기일 때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나라 재판은요, 불구속 형사재판의 경우에는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 피고인이
아주 재질이 나쁜 강력범이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형량이 결정이 안 됐어도 일단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 그 자체의 혐의자일 뿐이지 무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원칙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고 기일에 판사가 이 사람 징역 1년에 실형에 처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로 같이 가는 겁니다. 형사재판할 때는요 반드시 법무부에서 호송 차량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갑니다. 호송 차량 타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사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구속이 되면은 이제 실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닭장차 타고 저기 법무부 호송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버스 타고 교도소로 들어가는데요. 판사가 이제 또 웃깁니다. 피고인한테 물어봅니다. 구속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드릴까요? 그러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그건 여담이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구별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용어가 몇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소수얘기한 사람 옹고, 소수얘기를 당하는 사람 피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그 기일을 변론기일, 그리고 이제 판결 선고할 때는 당사자가 안 가도 된다. 우편물로 발송을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고 본인이 그 판결에 불복을 할 때는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은 14일이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14일 안에 항소를 하면 1심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 기소는 검사 측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고요. 그 상대방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으로 칭합니다. 피고인은요. 자, 자기가 반드시 선고 기일 때도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선고가 떨어지면은 일주일 판사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법정 구속이 실행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 불구속 실행이 아니고 벌금형이나 이런 걸로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집에 갑니다. 집에 가고 판결을 또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해 줍니다. 그 판결을 받고 7일입니다. 형사재판 7일 안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지나면은 형이 확정됩니다. 자, 벌금형, 집행유예 다 근거 다 똑같은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는 단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안 산다는 것 뿐이지 다 전과입니다. 저희는요 벌금형이 됐든 집행유예가 됐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로 채권자가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벌금형이 됐든 집행유예가 됐든 아니면 실형이 됐든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이 확정된 걸 가지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면책 대상 채권이 포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결문은 나한테 보내주느냐? 안 보내줍니다. 민사재판은 내가 옹고기 때문에 나한테도 옹고한테도 보내주고 피고한테도 보내주고 판결문은 다 보내줍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요 기소를 검사가 했기 때문에요 나하고는 형사재판하고는 내가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형량이 이제 선고를 내린 그 판결문을 고소인한테는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냐? 자, 지방법원,
그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자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사건이 언제 판결 선고가 나서 확정이 됐다. 그거 보여주고 본인 신분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판결문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수입인지 1,000원 받고 판결문 해줍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일반 우리가 채권 출심하면서 채무자를 형사로 엮은 이유는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로 엮으면서 그 채무자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 형사 사건 중간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합의를 안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해서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시 계속 채권 출심을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